네, 저와 함께 내일은 스타킹 함께 해주실 이재영 씨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좀 정상적이시다라고 좀 네. 느낌이 드네요. 그동안 네네. 제가 입었던 의상들이 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 화려한 옷들을 이제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새로 사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좀 이러신 거죠? 평상시에 입고 다녀요. 평상시에 입고 다니고 그렇죠. 어디 갈 때 막 화려한 거 입고 다니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또 차분한 이유가 네.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되지 않습니까? 9시 그렇죠. 반쯤에 네네. 제가 TV를 다 연결해 놨어요. 이제 CPI 지수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이렇게 표현해 준 것지만 네. 이제서야 진정한 주식쟁이가 되어간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드네요. 확실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제도 이제 집에 가시기 전에 차에서 주식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주식 보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깜짝 놀란 게, 야, 진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예. 오늘 이제 주식 저 같은 주식 이제 어린이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네. 저랑 같이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네네. 일이 끝나고도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다 그래서 됩니다. 잠시 후에 순위가 공개가 되거든요. 괜찮으세요? 그렇군요. 오늘 예. 공개하나요? 오늘 공개하죠. 일단 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몰랐네. 자, 진짜. 저희와 같이 또 저희 공부를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의 김곰진 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두 분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별일들 없으시죠? 네, 별일은 없었습니다. 예, 예. 별일 없었고? 성적도 별일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별일 없이 그냥 쓱 그렇습니다. 가는 거. 네. 한창원 별일 본부장님은 또 잠시 한창원 후에 본부장님. 또 공개를 해볼 텐데 아직 네. 또 어깨가 약간 좀 으쓱해 오. 보이는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어깨 뻥 하고 오신 거죠? 네. 어깨, 네. 나도 언젠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발 좀 어깨뽕 좀 하고 오세요. 아이고, 어깨 뻥 여기 기대합니다. 있나라는 생각해봅니다. 좋은 정보까지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스타킹 또 경기 룰을 또 설명해 드려야겠죠. 그렇습니다. 여기 와주신 이 두 분의 전문가 분들께서 두 종목씩 저에게 추천을 해주십니다. 네. 네네. 추천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그렇죠. 한 종목씩. 한 종목을 선택을 해서 각자 포트에 담고요. 네네. 우리 전문가분들이 가져온 종목을 전문가분들이 투자 포인트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아주 설명 자세히 해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종목씩 저희 네. 포트에 올려서 한 달 동안 수익률 대결을 펼쳐보는 것이 스타킹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1등을 하면 스타킹이 되고 네. 꼴등을 하면 벌칙을 벌칙이 제대로 있죠. 받는 거죠. 예. 네. 벌칙도 저희가 준비가 돼 있고 지난번에 이제 가발 썼었고 네. 예. 하여튼 가발 괜찮았어요. 네, 좀 가발 쓰고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했던 기억이 그런 있어요. 고급 개그였습니다. 화면에 그런 개그를 한 적이 없는데 네네. 여기서 스타킹에서 처음 하는 그런 개그들 많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가발 쓴 적이 없는데 여기서 쓰게 될 줄이야. 스마트한 뭐 개그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약간 바보처럼 약간 캐릭터도 만들고 네네네. 되게 기대됩니다. 네. 이번에 그때 진짜 바보였나 봐요, 그때는. 솔직히 예. 바보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바보인지 수익률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뭐가 좀 예. 자신 있나 자, 본데요. 상위 3개 종목부터 공개해 주세요. 자, 역시 이거 뭐 뻔한 결과 네, 아니에요. 어제 이거 계속 예. 굳히고 있습니다. 굳히기. 예,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네. 있다. 역시 우리 하창원 본부장이 어깨가 으쓱해진 네. 그런 모습이 여기서 이렇게 자신감이 나는 거군요. 하창원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공격적인 그런 종목을 좀 많이 맞아요. 가져오고 있어요. 네네네. 다른 전문가분들이 몸을 사리시잖아요. 조심해서 난 중간만 하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예, 예. 여기서 강렬하게 누가 코를 크게 웃으시는데 웃는 사람이 법인입니다. 예, 웃는 사람이 법인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창원 본부장님이 계속 성적이 좋아요. 좋아요. 예, 저희의 이제 에이스로 좀 등극하신 것 같고, 제가 네.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하창원 본부장님이 들고 온 종목만 따라가도 수익률이 괜찮겠다. 그런 그렇겠다 생각도 생각하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위는 아쉽게도 또 김민수 대표님이 차지하셨습니다. 풍원정밀로 8.90%의 상승률을 보이고 계십니다. 월요일까지만 해도 1등을 달리셨다가 네네네. 하창한 본부장님이 딱 좋은 걸 딱 갖고 오면서 네. 2등으로 내려갔네요. 티는 안 내시지만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 뒷모습 저희가 네. 엿볼 수 있었고, 3위는 우리 또 유창희 대표님이 유창희 차지하셨네요. 대표님. 동아화성 기억납니다. 오, 네. 몸이 좀 불편하셔서 이제 아바타로 또 이것도 하창한 본부장이 소개를 같이 해주셨는데 네. 7.08%로 새롭게 3위로 등극을 와, 새로운 인물로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역시 현재 상위에 황현희 씨가 2개. 네. 와.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예, 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야. 예,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시. 뭐 적응 다 끝냈습니다. 두 확실히 달 만에. 적응했네요. 예, 두 달 만에 정리가 다 끝냈기 때문에 네. 자, 이제 하위 3개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는데요. 공개해 주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뭡니까? 4위에는 제가 2개가 있었고 네. 하위에는 졸탄이 졸탄.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위 1, 2,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네. 내일 오시죠? 정태근 팀장님. 네, 바이오 인프라가 수익률 0.49%로 하위 순위 이제 1위를 차지했고 하위 1위를 하고 있죠. 2위는 어제 나왔던 종목 네, 아닙니까? 어제 저희가 딱 예. 포트에 담았는데요, 첨보. 그렇죠. 첨보를 담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 말대로 첨보가 별로 이름이 별로였다. 만보였으면 괜찮았다. 그래서 만보 할 거랬어요. 만보로 가자고 했는데 어쨌든 첨보가 마이너스 첨보가 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그러긴 하고 한데. 어쨌든 그 배터리 관련주잖아요. 네. 오늘 제가 배터리 관련이라서 포트에 담은 건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사실 좀 약간 좀 쇼킹한 좀 결과가 쇼킹했죠.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이 이야기도 잠시 후 또 함께 나눠보도록 네. 하겠고요. 자, 하위 3위는요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가 계속 하위에 좀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솔직히 저는 아프리카 TV 제가 담았지만 좀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움직이지 않죠. 안 움직이네요. 그죠. 이 종목별 장세에서 아무래도 좀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컨텐츠 관련주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별풍이 좀 들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그건 딴 소리고요. 네, 어떻게 세 종목이 또 하필 말이죠. 졸탄이다 기록을 해서. 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 그렇게 휴대전화를 들어보면서 종목을 보고 있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알아봐야겠죠. 자, 오늘 종목도 좀 기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룰렛 여신 오늘 종목 뭡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재은입니다. 오늘은 에코프로를 필두로 2차 전지주들이 조정받고 자동차, 바이오 업종이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잠시 후에 나올 CPI 경계감에 오늘 지수가 하루 종일 보합권에서 힘을 내지 못했던 하루였는데요. 자, 이럴 때 잘 갈 수 있는 4가지 종목 오늘도 전문가분들이 고심 끝에 선별해 왔습니다. 자,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건진 부장 그리고 헤르메스스타 카창원 본부장 나와 있는데요. 자, 두 분 어떤 종목 가지고 왔을지 탑픽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건진 부장님은 인바디 그리고 TA-항공을 탑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의료기기 업종과 LCC 항공주를 가지고 왔고요.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은 에스트래픽, 유니테크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하고 있는 업체와 자동차 부품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4가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하창원 본부장님 지금 2차 전지 캔 업체 상신 EDP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좀 조정받았고요. 또 김건진 부장님은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아직 순위권에 있지 못하지만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AS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 얘기부터 하죠. 우리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좀 충격적이었어요. 갑자기 그렇죠.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다 많이 빠지는 모습.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어떠한 증권사 레포트가 나와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또 최고점 부분에서 거의 굉장히 좀 큰 보험들이 만들어지면서 상승력이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의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내려갈 때 2차 전지주들의 대부분을 끌고 같이 내려갔습니다. 멱살 잡고 끌고 내려왔어요. 같이? 네, 그래서 사실 상신 EDP가 네네. 이거를 연달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이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멱살 잡고 좀 끌려 내려가는 같이 내려갔어요. 같이 내려왔어요. 네, 쫙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딱 돌파해서 딱 연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러니까요. 1등주였던 TCC 스틸은 뭐 상승력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2등주로 좀 소개를 드렸던 역시 1등 주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발주를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어때요? 조금- 계속 좀 보유해 갈까요? 네, 아직도 5일선 깨지지 않고 있고 지금 네네. 이평선이 상승하는 기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하루 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죄송해요. 그렇죠. 네, 왜냐면 너무 다들 절박하게 그렇죠. 좀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사실 이게 이제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수익권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차익이 쏟아져 나오면 이 매수량은 별로 없는데 이 매도량이 쏟아져 나오면 이게 심리학이죠. 사실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 확정을 좀 일단 지으시고 다시 눌렸다가 상승할 때 얼마든지 잡을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후발주들은 충분히 저는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포스코 그룹주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SD 향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기회는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관진 부장님, 그 캠코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연관돼서 좀 상승을 좀 이어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슈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하루에 한 번씩은 신고가가 거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종가에 좀 버티질 못하고 좀 내려오고 못 버티는구나. 내려오는 모습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치고 가면 결국은 그 라인으로 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정부에서 계속해서 밀어줘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네. 실제 뭐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메이저 고객사들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고, 또 우주항공 어찌됐든 이쪽은 관련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갈 것이다. 즉 성장주, 꿈을 싣고 위로 슝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을 슝! 것이다라는 위로 거를- 쉬운 갈 겁니까? 네, 위로 밑으로 갑니다. 슝 가면 어떡해요? 노노노 아닙니다. 네. 은근히 안 찍으셔서 조금 바라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래요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위로 가셔야 된다는 거. 물론 네네. 아직까지 뭐 5일선이 살짝 꺾이긴 했는데 여전히 주가가 위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11선이 중요한데 11선 라인들을 계속해서 단단하게 위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 친구가 네네. 방금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뭐 나와서 제가 어깨 뽕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저기요, 이제 계속 다음 갈 수 저희 있다라는 오늘 거. 종목해야 되니까 아, 네. 마무리 좀 아니, 부탁드려요. 뭐 말씀을 드리면 뭐 끝도 없어, 그죠? 혼자 한 시간 더 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 이상입니까? 정도다. 알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아, 거기에 그렇죠. 연관해서 또 그렇죠. 연관주로 또 분류가 되잖아요. 그만하세요. 이제 네. 그 방송 계속해서 하세요. 그것도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뭐 계속 하세요. 빨리.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종목을 드디어 드디어 갑니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룰린 여신 오늘 또 종목을 좀 보기 전에 줄탄쇼랑 황현희 책이라고 또 포트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저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저희 스타킹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책과 공연 티켓 받으셨다고 하는 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룰렛을 돌려서 이 두 칸이 나오면 황현희 씨 비겁한 돈 책과 졸탄의 공연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샵 2034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많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렛 돌려가네요. 드디어 첫 번째 종목이 과연 나옵니다. 갑니다. 키웨이. 네, 키웨이.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키웨이. 바로 티웨이 오, 항공입니다. LCC 업체이죠. 예, 오늘 김건진 부장님의 탑픽 종목인데요. 사실 최근 2차 전지에 밀려서 리오프닝 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리오프닝 업체들 다시 한번 이제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장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가 중국의 노동절 황금 연휴인데요. 노동절 연휴에 중국의 해외여행 예약이 18배나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과 한국, 일본 등의 여행지가 인기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여행객이 늘면서 LCC 업체의 실적도 늘고 또 주가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김건진 부장님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티웨이항공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그동안에 어떻겠습니까? 네. 어떻게 좀 몰리는 거였습니다. 2차 전지 주로 좀 많이 몰려 있었었는데 오늘 그런 이슈로 인해서 아마 분명히 시장에서는 돈이 무브가 계속 아마 돈의 이동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서도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 이제 노동절이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뭐였죠? 떠나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기 실제 말씀 중에 억양 금지하겠습니다. 너무 네. 과도한 억양은 네. 어떤 표정도 안 돼요. 네. 실제 그렇다라는 거, 예, 예. 뭐 실제 떠날 수 있는 예약.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름에 어디 가십니까? 휴가 시즌 아직 어떻게 계획은- 되십니까? 네, 아직 못 시간이 좀 세웠어요. 남아있으니까. 네. 이거 해야죠. 그러면 그러네, 못 가네. 그럼- 생방이라 못 가요. 이미 탈락. 아, 아마 왜 우리 그러냐면요. 한국에 가만히 있었는데. 네, 예약을 할 수가 없어서 예약 안 되죠, 예약이 지금 안 돼서 네. 그 정도로 지금 예약이 치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약이 아마 치열합니까? 지금 정도 하면 뭐 네. 겨울 정도에 뭐 이제 여름이 아니라 진짜, 겨울 정도에 맞아요. 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 하는 생각이 정도까지예요. 듭니다. 저도 비행기 표 한번 네. 일본이 5월 8일부터 그 코로나 검사도 완전 폐지돼서 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진짜 표가 없어요? 네. 표가 너무 비싸고 비싸네. 네, 없거나 너무 비싸거나 둘 중에 맞습니다. 하나예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빡셉니다. 제가 최근에 뭐 이제 부산에 이런 행사가 있어서 잠깐 이제 김포공항에 갔습니다. 아, 행사도 해외다. 가세요? 네네. 뭐 이렇게 예. 노는 행사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설명입니다. 네. 아. 뭐 콘서트라는 이름이 있긴 하지만 네. 투자 콘서트 이런 네네. 걸 다니고 하는데
그냥 김포공항에 갔는데 사람이 우글우글우글입니다. 막 아, 정말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 실제 북적북적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글우글을 약간 좀 배한테 쓰는 표현 아닙니까? 우글우글을 아니, 진짜 아니, 뭐 수어탕 끓일 때라든가. 아니요, 배모 슉슉슉 이런 걸로 갈 거고요. 네,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예. 실제 우리가 표현의 체험을 기제죠. 할 네. 수 있다라는 거, 실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점점 이쪽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올라와야 될 것이다라는 거. 그쵸, 최근 그쵸. 또 주가도 좀 많이 조정을 받아줬더라고요. 한 3,700원 언저리에서 지금 한 3,200원대까지,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한번 대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엄청난 상승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바라신다면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오프닝 이제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는 사실은 그동안에 못 갔던 이런 여행을 올해는 정말 많이들 가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보복 심리가 올해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항공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쭉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네. 내년에는 더 좋은 게 뭐냐면 그동안 기체수가 좀 멈춰 있었었는데 이 기체수를 확 늘립니다. 이 말은 매출이 당연스럽게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동안 조금 침체되었던 우리 항공주들 다시 한번 봐볼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여우셔, 비행기 편수를 네네. 비행기 편수를 늘린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구하기 힘든 이유가 그렇죠. 비행기 그렇죠. 편수가 예전보다도 많이 줄어든 실제로 거군요. 많이 좀 줄기도 했고, 실제 비행기를 멈춰놓으면 이렇게 다시 한번 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이 좀 겪어야 된다는 안전을 위해서 또 그렇죠. 세스 보고. 근데 그 많은 비행기 회사 중에 왜 네네네. 하필 TAA 항공인지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TA 항공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이제 LCC라고 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좀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네. 이슈들이 잘 이렇게 없어졌다. 이제는 갈 일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손절가는 여러분들 항상 생각은 하시되, 그렇지만 위쪽을 좀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좀 있긴 있었죠. 네. 예, 네. 연관이 있어가지고 많이 좀 하락했던 주식이기 때문에 오늘도 비행기 관련주 중에 네. TAA 항공을 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하차원 부부장님 어때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안 간다라고 할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지금 왜 한국 뭐 리오프닝 주식 언제쯤 리오프닝해? 약간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갑니까 안 갑니까? 하나, 둘, 셋. 네. 그거 안 가잖아요. X 나오네요. 네. 왜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뭐 이유는 별다른 건 없고요. 네. 너무 자꾸 하늘로 날아가시는 것만 갖고 오셔가지고 그러네. 그만 날아가셨으면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좋겠다. 에어로스페이스 네. TA 진짜 다 하늘로 날아가는 거네요. 저는 사실은 굴착 사업 같은 거 저는 좋아하세요? 땅에 있는 것보다 좀 하늘을 좀 더 좋아합니다. 하늘 좋아해요? 스카이를. 스카이. 네, 우리 스카이 이런 거 예전에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옛날 그 휴대폰인데 그거. 맞아요. 네. 스카이. 이거 표현하네. 핸드폰 휴대전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저는 다 알죠. 네, 아주.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졸탄님을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런 표현은 그냥 방송 좀 끝나고 해주세요. 좋아하는 것 가지고. 방송이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TAA 항공은 좀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포인트인 거죠. 뭐 그것보다는 네. 약간은 조금 천천히 움직일 확률이 높아서 천천히 움직이를 확률이 높다. 네, 근데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는. 네, 미리 준비하는 안정적인 관점으로는 거라면. 괜찮다. 근데 지금 벌써 2주차잖아요. 네. 좀 속도를 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지금 안 것까지. 났나요 속도가? 속도 아직 안 나고 있죠. 속도 안 붙었는데. 왜냐면- 주식 자체는 좋은 주식인데 스타킹에는 어울리지 않는 네. 주식이다. 단기적으로 볼 수. 그렇죠. 왜냐면 지난 시즌 때 2주차, 3주차 때 수익률이 막 30%, 40%짜리가 맞아요. 대거 와 있었거든요. 60%까지 났었죠. 60%도 나왔었죠. 그래서 휴웨이가요? 아니요. 이제 다른 다른 순위에 올라요. 아, 순위에 올라요. 올라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X 의견. 그런 의미에서. 종목은 너무 좋다. 네네. 좋은 종목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종목이다. 확실히 비행기 편수가 늘어나면서 네, 이동객이 그렇죠. 많아지면 예, 확실히, 당연한 겁니다. 수익이 좋을 것이다. 네, 그럴 그렇게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목표가는 좀 작게 한 3,600원 정도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3,600원 이요?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950원 정도로 잡고 여러분들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선택의 시간입니다.
매수할지 보내버릴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저는 이렇게 매수하겠습니다. 매수합니까? 네, 매수할게요. 왜 안정적으로 뭔가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지금 예. 너무 지금 저 하위 세 개에 다 있는데? 가 있기 때문에 예. 또 하위에 뭔가를 내려가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아. 너무 그러기도 하고 뒤에 쪽에 또 의리도 있습니다. 제가 또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TV 쪽이요? 예, 의리로 이쪽에 또 아는 사람 많아서 네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힘을 실기 위해서 잘 되겠죠 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여행도 갈 거야 저는. TV를 타고 가시는군요. 그때는 이제 좀 다른 거. 죄송합니다. 아니 뭐 마일리지가 많은 게 많아가지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앞뒤가 다른 데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예. 어쨌든 TV 항공은 우리 또 졸자는 이재용 네. 씨 포트에 올려서 계속 좀 한 달 동안 지켜. 안정적일 것 같아요. 예, 지켜보도록. 그러니까 많이 내려가지도 않고, 그렇죠.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약간은 올라갈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이재용 씨의 생각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보죠. 훈련 여신. 네, 이재용 씨 TA로 수익도 내고 이 TA 타고 여행도 갈 수 있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갑니다. 다음은 유닛. 네, 두 번째로 나온 종목은 바로 유니테크노입니다. 이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자동차 주들에게 호재가 나왔죠. 이 현대차를 필두로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날아올랐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탑3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24조 원을 투자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빅3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 사진은 어제 화성 오토랜드 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인데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도 정말 강하게 올랐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자동차 부품주들, 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이 유니테크노는 배터리 셀 케이스와 모터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탑픽으로 골라준 이유 하창원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작가님한테 네. 지난주에 에코플라스틱을 먼저 드렸다가 그래요? 그거를 상신 EDF로 바꿨거든요. 네, 너무 부품주로 안타까워서 갔었군요. 이번에 부품주로 제대로 네. 또 들고 왔습니다. 요즘 뭐 에코만 붙으면 그러니까 네, 난리네요. 다 그냥 뭐 갑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일단 유니테크노가 보시면 자리가 일단 너무나도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기업 자체가 이제 자동차용 부품을 제공하는데 뭐 배터리 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회사예요. 특히나 해당 종목 같은 경우 또 삼성 SD향 쪽 매출이 크거든요. 배터리 네네네. 셀 쪽에서는. 네. 근데 상신 EDP도 배터리 셀 이제 SDI 그쵸. 쪽에 영향이 좀 있었죠. 그래서 네네. 저는 삼성 SDI 향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더 좋은 시세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유지하고 있어서 관련된 또 부품주들을 좀 들고 왔고요. 네. 친환경 차량에 대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고 해당 이제 회사도 그와 관련된 부품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7년도에 한 1% 정도가 됐었다라면은 지금 이제 21년에 20%대까지 매출 비중에서 확대가 됐고요. 25년까지 약 50% 정도까지 확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매출 비중이 점점점 건강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피어 그룹주들이 영업이익률이 보통 한 2에서 3% 정도라고 하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 평균 영업이익률이 8.7%로 상당 부분 좀 높은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재무 구조도 좀 건강한 편입니다. 부채 비율도 낮고 이제 유보율이 좀 높은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배터리 셀 관련된 부분에서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부산에 187억 정도의 부지를 확보를 했고요. 그게 이제 올해 말 완성이 될 예정인데 이게 되면 한 300억 원 규모의 생산 캐파가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생산 캐파 확대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좀 한 가지 걸리는 게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자본금이 한 120억 정도가 있고 추가로 필요한 자금이 한 18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자금 조달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유상증자 쪽으로 가면 이제 안 좋게 되는 걸 거고요. 공포의 유상증자. 네, 근데 뭐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서 그런 방향보다는 뭐 지분을 좀 확대하는 뭐 삼자 배정이라든지 다른 기타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증설을 하고 캐파를 확대를 한다라는 게 현대차 쪽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조를 좀 같이 발맞춘다라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위치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생각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품이나 이런 내용은 좋은데 이것도 네네네. 약간 2차 전지랑도 또 연관성이 뭐 세일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도 네네네. 좀 있는 거네요. 이 그렇죠. 회사도. 친환경 차량 비중이 있고요. 예. 뭐 근데 에코플라스틱도 오늘도 엄청 슈팅이 나왔는데 아. 그게 이제 친환경 쪽과 이제 이 플라스틱 경량화 이쪽으로 좀 엮여 있어서 그렇군요. 네, 엮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락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오늘 그리고 올랐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오늘도 뭐 3% 넘게 상승한 네, 모습을. 장중 10% 좀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10%? 아, 네. 막판에는 좀 약간 왜 빠진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네. 그 좀 약간 스토리가 있는데 약간의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방송에서 1시쯤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슈팅이 한번 슉 나왔었어요. 네. 괜찮을 것 같다라고. 왜냐면 이 종목이 잘 얘기하셨는데. 알려져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네. 이제 처음 본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진 부장님 이거 이 종목 어떻게 갈지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자, 아, 준비되셨죠? 우선은 네, 괜찮다라고 저는 자, 생각해요. OX 들어주세요, OX. 하나, 둘, 셋. 오, 그래요? 뭐예요? 네. 오. 왜 괜찮게 보십니까? 우선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우선은 어, 뭐 실제로 그리고 지금 현재 업황 자체가 이쪽 섹터 아주 좋게 지금 현재 움직여주고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가장 1순위로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라인들이 바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실제 현차, 기차가 워낙 지금 현재 숫자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아랫단에 있는 1차 벤더들, 2차 벤더들도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 사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계속해서 대부분 다 저평가 영역에 있던 맞아요.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관심을 못 받았죠, 사실. 근데 이제 네. 조금 햇빛이 비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하나씩 등장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뭐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그러한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나라의 대통령께서 이제 네네. 공장을 방문하시면서 그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차 쪽으로 한번 가신 것도 뭐 그리고 투자 계획도 발표한 것도 좀 영향이 많겠죠. 당분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충분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요. 일단은 현대에서 투자하는 그 규모 자체가 24조잖아요. 엄청나죠. 엄청난 네. 규모거든요. 예. 거기에서 충분한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요 다음 섹터로 좀 주목을 받을지 한번 또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택 마음에 뭐 결정을 내리셨죠? 네. 가보도록 목표가 하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들어볼까요? 네. 목표가 손절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로 목표가 6,000원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 기세 받으면 여기 위쪽에 갭들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1차 갭 매우면 7,400원대, 2차 갭 매우면 9,000원대거든요. 충분히 상방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높게 있고요. 잡으셨네요. 네, 바닥권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한번 터진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치다가 이제 막 다시 그 고가를 뚫어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또 업황도 굉장히 이쪽에 수급이 쏠리고 있어서 만약에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승력이 터져 나온다라고 한다면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15,9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에요. 오, 그렇군요. 네, 그때는 언제예요? 11,900원 그때가 이제 21년 중반입니다. 21년. 네. 많이 옛날 얘기는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무슨 이슈가 있어서 그렇게 간 그때도 거예요? 이제 자동차 쪽이 좀 네, 좋을 때 투자 네. 관련된 네. 뭐 전기차 관련해서 그렇죠. 친환경 네, 이쪽으로 친환경 해서. 비중이 많이 아. 확대가 되고 있고. 네. 그럼 지금 흐름이 약간 어떻게 보면 그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차한 부분이 또 지금 1위예요. 1위의 말은 또 우리가 우리 잘 듣잖아요, 또 예, 우리가. 가볍게 들을 예. 수는 없거든요. 예. 어쨌든 그래서 저는 좀 집중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결정 내릴까요? 자, 결정이 하나, 나온 것 둘, 같은데. 셋. 패스. 매수하겠습니다. 저는 패스. 예, 저는 이거 네. 제 포트에 올려서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오, 같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금 자동차 쪽이 아무래도 더 네. 관심을 받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쪽이 그렇지, 자동차 부품주가. 뭐 배터리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자동차 부품이지만 그 외 다른 부품들에게도 한 번쯤 이제 기회가 가지 그렇죠. 않을까. 부품에도 이제 뭐가 올 것 같아요. 예. 어차피 디스플레이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 때문에 또 요즘 상승하는 모습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친환경차, 이 전기차 뭐 2차 전지도 관련해서 그렇고 예, 다 뭐 부품에 자율주행 관련된 관련 내용이니까. 뭐 그 안에 또 AI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다 엮여 있는 다 거잖아요. 엮여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네.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섹터들이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포트에 유니테크는 올리고요. 그다음에 네. 졸탄 이재영 씨의 TA로. 포트에 네. TA 항공 올리고 한 달 동안 수익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많이 다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세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